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굵직굵직한 횡령 사건이 자주 터지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에까지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있었죠.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이 8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2천여억 원을 횡령한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강동구청 115억 원, LG U+플러스 수십억 원, 계양전기 246억 원, 클리오 22억 원, 이렇게 크고 작은 횡령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제1금융권 은행에서까지 수백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은행 본사 기업 매각 관련 부서에서 일하던 직원이 6년 동안이나 돈을 빼돌렸는데요. 무려 600억 원에 가깝습니다. 한 직원이 10년이나 같은 자리에서 일을 하고 그 직원에게 통장과 도장을 모두 맡기기까지 했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직원 횡령한 돈을 다 써버렸다고 했다는데요. 잃어버린 금융권의 신뢰를 어떻게 메울지 걱정입니다. 4월 28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축하합니다. 한국자동차 전문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픽업, 올해의 유틸리티 렉스턴 스포츠. 이관왕 기념 이벤트도 만나보세요. 1년간 월 1만 원만 납입하는 초기 부담 제로 할부부터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는 10년 자동차세 특별 지원까지. 4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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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쓰리 H 지압 침대 어깨 쓰리 쓰리 허리 쓰리 H 지압 침대. 의료용 진동기는 3H 지압 침대.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역동적이면서도 우아하게, 기술은 미래적이지만 클래식의 품격을 잃고 싶지 않았던 전기 세단의 꿈, 불가능이었을까? 천만에 가장 화려하게 이루어지다. 메르세데스 벤츠 최상위 전기 세단 The New EQS. 아이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 위에서 우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남편, 우리 손주, 우리 회사. 소중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빈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6.1 지방선거 후보자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준희 경상북도 교육감 예비 후보를 만나보죠. 이어서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투머치 인포메이션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지방선거 특집으로 계속해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경북도 의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최종적으로 됐죠? 네, 예, 이 소식부터 좀 보죠. 확정이 됐고 경상북도 의원들이 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이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총 288명으로 4년 전보다 4명의 기초의원이 늘어났고요. 선거구는 105곳에서 106곳으로 선거구 한 곳도 늘어났습니다. 2명을 뽑는 선거구는 68곳이고 3명을 뽑는 선거구는 37곳, 이 4명을 뽑는 선거구는 한 곳이고 우리 북부 지역에서 선거구가 4년 전과 좀 변화가 있는 지역은 영주와 예천, 의성인데 뭐 뽑게 되는 기초의원 숫자가 늘어났거나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인구에 따라서 선거구에 들어가는 읍면동에 조금의 조정이 있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쭉 정리를 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2인 선거구까지가 소선거구제잖아요. 그렇죠? 네, 예, 1, 2인 선거구가. 그리고 3인 선거구가 이제 중선거구제고 4인 이상이 대선거구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중선거구가 37개고 대선거구가 1개 이렇게 됐네요. 네, 이거 뭐 최종적으로. 나누는 데 따라서 조금 뭐 차이는 있는데요. 예. 그 약간 이게 뭐 수정을 좀 하자면 예. 한 명을 뽑는 선거구만 소선거구제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예, 예. 네, 우리 지방의원 선거 가운데 기초의원은 이미 중선거구제는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예, 예. 4인 이상을 보통 뭐 중대선거구제에 포함을 시키는데 나누는 기준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일단 경북 지역은 전국적으로 시범 실시하는 중대선거구 지역에 5명까지 뽑는 지역은 네. 뭐 따로 없는 상황에서 선거가 예. 치러지게 된 겁니다. 아, 제가 참 착각을 했었네요. 예. 한 명 뽑는 선거가 소선거구제고 네. 2인 뽑는 선거구를 보통 이제 중선거구로 하고 그렇습니다. 3인 이상을 이제 대선거구 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확정이 됐으면 네. 우리 왜 전국적으로 뭐 중대 선거구제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뭐 크게 확대가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은 선거구 획정위가 안 자체를 내면서 4년 전과 이 동일한 거의 유사한 선거구 획정위 안을 내게 되면서 사실상 선거구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뭐 이런 연유는 선거구 획정위원들에게도 좀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 경북 지역은 시범 실시를 하지 못하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도농 복합 지역이 많다 보니 이 선거구가 너무 넓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 좀 작용을 했고요. 예. 이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게 되면서 사실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이 출마 예정자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서 이 부득이하게 4년 전과 유사하게 선거구 획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경북 지역 외에도 시범 실시 지역 11곳을 제외하면 네. 전국적으로 4인 선거구 안을 획정위가 냈는데 이걸 다시 2명으로 쪼개거나 3인 선거구 2곳을 2인 선거구 3곳으로 쪼개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유를 들어보니까 뭐 네. 이해가 가긴 갑니다. 뭐 도농 복합 지역이어서 선거구 자체가 너무 넓잖아요. 그렇죠? 인구 맞습니다. 수가 적다 보니까 여러 네. 지역을 포함하다 보니까 너무 넓어서 힘들다. 그리고 선거구 획정이 너무 늦어져서 네. 시간이 촉박해서 못했다. 그러게 좀 일찍 좀 이렇게 논의를 했었어야죠. 맞습니다. 이거는 국회 차원에서 좀 일찍 논의를 했었어야 그렇습니다. 됐는데 네. 어쨌든 아쉬움이 남는 것은 이 작은 정당들, 소수 정당 후보들의 의회 진출길이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늘어나지 않았다, 넓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된 거죠? 네,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정말 의원들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소수 정당 진출.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 좀 다양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건데. 그리고 네. 너무 지역구도가 확연하니까 경북에 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고 호남에 다 민주당 의원들만 있으니까 정치 발전이 그렇죠. 되려 될 수가 없죠. 예. 네. 이것도 다음 선거구로 미뤄야 되나요? 그러면 중대 선거구제 확대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범 실시 지역의 결과를 보고 확대를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시범 실시되는 지역이 적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선거 이후에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못내 아쉽거든요. 중대 선거구제 확대가 이게 안 된 게 사실 네. 지난 대선에서도 후보자들 이 얘기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이렇게 된 거고요. 네. 자, 그나저나 4년마다 반복되는 국민의힘 공천 상황 뭐 계속해서 시끄럽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국민의힘 공천 시끄러운 거나 호남에서 민주당 공천 시끄러운 거나 똑같은 거죠, 지금? 네,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뭐 우리가 뭐 잘은 모르지만 저 호남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 공천 때문에 시끄러울 텐데. 네. 자, 지금 보면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당초의 결정을 뭐 번복하기도 하고요. 뭐 아주 네. 시끌시끌합니다. 전체적인 그 경북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 10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결정을 좀 번복한 상황이 무엇이냐면 이 기초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단체장을 좀 배제한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체지수라는 걸 적용해서 현역 단체장을 배제하고 경선을 치르도록 했는데 이걸 재심 요청을 했고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재심의를 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그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요. 아, 그래요? 어떻게 나왔어요? 네, 이 포항과 영주, 군위, 의성, 영덕 이 5곳 모두 현역 단체장을 포함한 가운데 경선을 치르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아, 지금 다시요. 그 포항, 영주, 군위, 의성, 영덕 이렇게 5곳인데 지금 현역 의원들이 다 원래는 컷오프가 됐었죠. 컷오프 됐던 지역이 이 포항과 영주, 이 군위였고요. 아, 포항, 영주, 군위였는데. 네, 의성과 영덕 같은 경우에는 현역 단체장이 컷오프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맞습니다. 다만 경선을 같이 치르고자 했던 다른 예비 후보자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주수 의성군수와 이진 영덕군수에 대해서는 이 경선에서 배제해야 된다라고 재판에 넘겨진 사안들 때문에 컷오프를 시켜야 된다 주장을 했는데 이게 반영되지 않고 재심의가 이뤄진 가운데 일단 경선을 현역 단체장이 포함된 가운데 치르게 된 겁니다. 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포항, 영주, 군위 같은 경우는 현역 단체장이 컷오프가 됐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제 경선에 다 포함이 된 거고 의성, 영덕 같은 경우는 원래 컷오프가 안 됐죠. 그대로 경선이었는데 나머지 후보들이 항의를 했죠. 컷오프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5군데 단체장들 모두 다 경선에 참여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번복된 이유를 좀 보면요. 이 국민의힘에서 교체지수 여론조사를 하면서 이런 문항을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3선에 도전하는 이 김모모 군수에 대해서 이 적합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러니까 3선에 도전하는 이라는 단서를 붙인 겁니다. 이렇게 붙이게 되면 경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부정적으로 보면 우리 기초단체장을 연속해서 3번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3번씩이나 하는구나. 이 부정적인 여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게 된 거고요. 한편 의성과 영덕 같은 경우에는 현역 단체장을 좀 배제해야 된다라고 요구가 있었던 게 재판에 넘겨졌거나 이 벌금형을 받았거나 한 적이 있는 이 단체장이기 때문에 배제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군위군수 김영만 군위군수가 최종 경선에 다시 포함되면서 여기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재판 진행 중이라서 컷오프하고 누구는 경선에 참여하고가 아니라 모두 경선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부분이 따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경선을 다 같이 치르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더 이상의 잡음이 들려오지 않도록. 이게 최선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3자가 봐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3자가 보기에는 최선인데 그 각자의 예비 후보자들이 보기에는 누군가가 포함되면 본인이 불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선을 하게 되면 경선 방식은 어떻게 50대 50입니까? 뭐 당원 50, 국민 50? 당원 50%, 이 일반 시민 50% 이렇게 치러집니다. 이제 조만간 여론조사 하겠네요. 그러면 다. 지금 안심번호라고 하죠. 이 번호를 알 수 없는 안심번호 추출은 이미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이 경선이 치러지고 나면 다음 주에는 최종 공천 후보자가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 주말에 보통 하는군요. 여론조사를. 아유, 전화 받는 분들은 상당히 많겠습니다. 응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안동시장 경선에 지금 뭐 5명의 안동 권 씨가 출마를 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가장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경선에 김형동 국회의원이 논란의 중심에 들어가 있다 이런 뉴스가 자주 들립니다. 그 이유를 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간략히 정리하면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얼마 전이었죠. 이 국민의힘의 당원 협의회장이 특정 후보를 지칭하면서 이 당원 일부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발송했으니 이게 부당하다라고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김영동 의원이 이 당직자의 문자 메시지 발송은 공정 경선을 훼손한다면서 죄송하다라고 단체 메시지를 또 보냈습니다. 다시 보냈고요. 예. 네. 예. 그런데 애초에 당직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약 60여 명 정도에게 보냈는데 예. 김영동 의원이 안동에 있는 많은 당원들에게 대량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거 사실상 공정 경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겁니다. 그 당원 협의회장이 처음에 보냈다 그랬죠. 60명에게. 네. 그러니까 이 협의회장이 어떤 지지하는 문자를 보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특정 후보를 특정 언급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김형동 의원이 죄송하다 잘못 문자가 갔다 이런 문자를 네. 아주 많은 다수에게 보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 자체가 이 후보를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그런 거죠?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 당협위원장이자 국회의원이 당원들에게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했다라고 네. 하는 비판이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이유가 예. 지금 안동시 1선거구죠. 이 도의원 선거구에 네. 애초에 공천 신청을 했던 인사가 2명이 있었습니다. 이영식 후보, 권남희 후보 그렇죠? 네. 2명. 예. 2명이 신청을 했는데 공천 심사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컷오프가 됐고. 그래서 네, 왜 반발하는 그 기자회견도 열었어요 이번 주에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추가 공모가 이루어졌고 예. 단수로 1명을 공천하게 됐습니다. 김대진 예비 후보를 공천하게 됐는데 이것이 그 김영동 의원이 특정 후보를 이미 점 찍어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을 또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은 지금 그 기자회견 한 것도 보니까 이영식 네. 후보나 권남희 후보나 내가 왜 네. 컷오프 됐는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역 도의원인 김성진 도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네. 모두 다 같이 경선 치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이런 그러니까요. 결정이 나오면서 좀 비판들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선거구요. 이게 지금 네. 안동 1선거구였던가요? 도의원? 네. 그렇죠. 예. 이 1선거구에 이영식 권남희 후보 컷오프한 그 이유를 혹시 김영도 의원이 밝힌 게 있나요? 밝힌 것이 없습니다. 밝힌 건 현재까지. 없고 명확히 네. 밝힌 건 없고. 네. 그래서 단수 추천했단 말이죠. 김대진 후보를.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단수 예. 추천 발표가 하게 됐습니다. 이거 좀 계속 좀 시끌시끌할 것 같아요. 좀 지켜보겠고요. 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되는데 우선 일단은 그 경북지사요. 국민의힘에서 네. 이제 현 지사가 나오는 거고 네. 확정이 됐고 이철우 지사가 민주당에서 후보를 낼 거냐 말 거냐 어떤 후보가 나올 거냐 관심이 많이 네. 갔는데 지금 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다면서요. 네,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중앙당 차원에서 후보를 선정해서 발표할 예정인데, 예. 내일 정도면 좀 발표가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일쯤 발표가 된다. 예. 네, 발표가 되면 시민들께서는 아시게 되겠지만, 제가 여기저기 좀 취재해본 바로는, 예. 역대 지금 27년 동안 경북도지사 선거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이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것이다. 이렇게 좀. 네. 잠깐만요. 역대 네. 27년 동안 네. 경북도지사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나오는 구도다. 네. 이 정도는 밝혔나 보네요. 민주당에서. 제가 민주당에서 밝히진 않았고요. 예. 제가 취재해본 결과, 예. 그 전략공천이 거의 확정된 후보가, 네. 네. 지금껏 나오지 않았던
민주당의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 지금 우리 청 기자 말하는 투로 봐서는 알고는 있는데 뭐 이게 지금 엠바고가 걸려 있나요? 발표를 못하는 거 같네요. 네, 나기 전까지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또 모르니까 하루 새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궁금한데요. 역대 27년 동안 처음으로 보는 구도일 것이다. 네. 약간 감이 오긴 오는데. 네, 어쨌든 도지사 선거가 무투표 당선이 아니라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 가운데서 치러지는 것은 어느 후보를 지지하든 유권자들에게는 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지방선거 특집으로 계속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다음 주에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이거 마스크 끈이 끊어졌네. 어떡하지? 이거 쓰실래요? 새 건데.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이지만 서로 배려하고 유모차. 계단 위험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도움 주고. 여기 착한 빵집 돈 찔러러 왔어요.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방식은 다르지만 함께 응원하고. 사진 보낼 땐 이걸 누르시고 찬송. 이제 알겠네. 고마워요. 세대는 다르지만 소통을 이어가는 우리. 존중과 배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8분 19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자, 6일 지방선거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점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로 3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우리가 지금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만나고 있는데요. 그저께는 마숙자 후보, 어제는 임종식 후보, 오늘은 이분입니다. 임준희 예비후보 만나보죠. 임준희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교육감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안동 MBC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 안동 풍산에서 태어났고요. 안동에서 자란 경북의 아들입니다. 안동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연세대학교로 진학을 했고 행정고시 합격 후에 국가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중앙부처인 교육부에서 큰 교육 정책을 기획하고 법제화했습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도 근무를 했고 대구교육청에서 부교육감, 경남에서도 부교육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예, 경력이 화려하시군요. 교육부에서도 일을 하셨고
MB 때 청와대에서 근무하셨고 대구교육청, 경남교육청에서 부교육감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신 임준희 후보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나만의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저는 경북에서 태어나고 경북에서 자랐지만은 경북에 머물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큰 교육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유치원 원비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누리과정제도, 네. 그리고 대학 반값 등록금 정책인 대학생 국가장학금 제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이러한 큰 정책을 만든 후보는 저밖에 없고, 그래서 타 후보와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교육 정책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계속하시죠. 네네. 그래서 타 후보들은 국회에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산 따로 기재부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네. 교육감 자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만들고 교육부, 기재부 등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내고 도청 등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정책 조율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경북교육감 후보로서 저 같은 교육정책 전문가가 출마한 적이 없습니다. 늘 교사 출신끼리 후보로 대결했습니다.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저의 큰 국가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타 후보와 다르게 미국의 유수대학인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정통으로 교육행정 박사도 했습니다. 네. 저는 우리 아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울 자신이 있습니다. 예, 교육 정책 전문가다. 우리 아이들 글로벌 인재로 키울 자신이 있다는 포부를 밝혀주셨고요. 자, 네. 공약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요. 시간 관계상 다는 못 듣고 제1 공약 하나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교육 정책 전문가이기 때문에 획기적이고 대담한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시간상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 바로 유치원 완전 무상교육입니다. 유치원 완전 무상교육. 예. 네네. 국가가 양육과 돌봄, 교육까지 모두 책임져 주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정책 생각입니다. 예. 예, 유치원 완전 무상교육이 제1 공약이라는 거. 지금은 완전 무상교육이 아닙니까? 유치원이? 예, 지금은 누리과정 제도가 있는데 예. 누리과정 제도가 일부 학부모 부담이 있습니다. 현재도. 현재는 완전 네네. 무상교육이 아니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경북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뭘 들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해결책도 좀 제시해 주시죠. 네, 경북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북 교육이 현재 우물난 개구리처럼 너무 안에만 갇혀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전부 큰 변혁이 있었습니다. 대구만 하더라도 영남대 총장 출신인 우동기 교육감님이 2010년도에 당선되어서 대구 교육을 근본적으로 혁신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대구교육청에서 부교육감으로 근무할 때 우동기 교육감을 모시고 일을 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경북은 너무 바깥 세상과 담을 쌓고 안에서 우리끼리 자리 다툼만 하고 있고 정책이 아니라 정치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교육 관료주의에 빠져서 소수 선거 공신에 둘러싸여 너무 폐쇄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 교육감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바로 인적 개혁입니다. 교육감을 바꿔야만 합니다. 정책을 하는 자리인 교육감이 정치꾼처럼 자신의 재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교육감을 교체해야만 경북교육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경북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물안 개구리 같은 너무 폐쇄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 그 해결책으로는 인적 개혁을 하겠다는 것. 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고, 임종식 현 교육감의 지난 4년간의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네, 임종식 교육감이 당선되고 나서 지금까지 오로지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행사라도 있으면 얼굴 알리기에 신경을 썼고요. 재산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될 만한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을 이사장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부거졌습니다만은 인사,
계약, 물품 납품, 유치원 부지, 공기청정기 등에서 각종 비리가 의혹 덩어리입니다. 심지어 교육감 직무실과 관서까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것은 법원에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야만 가능합니다. 네. 경북교육수장이 이렇게 집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건 정말 경북교육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피땀인 세금으로 만들어진 교육 예산을 물쓰듯이 썼습니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아이들에게 용돈으로 나눠준다. 선생님들에게 노트북을 공짜로 준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선거용 표퓰리즘입니다. 경북 도민들의 수준을 너무 무시한 처사입니다. 도민들께서 바로 표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간에는 교육감이 무난하다고들 말을 하는데 이 얘기는 결국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난한 교육감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무난한 교육감보다는 일 잘하는 교육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난한 교육감보다는 일 잘하는 교육감이 되겠다. 자, 그제 이제 마숙자 후보와도 좀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 단일화에 대해서 좀 여쭤봤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 두 분이 지금 단일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발표가 나서 네. 현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단일화가? 예, 근본적으로 현 교육감이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양 후보가 힘을 합쳐서 경북교육을 잘해보자 이런 뜻에서 이제 단일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단일화라는 것이 서로 입장이 많이 달라서 현재도 협상 중에 있습니다만은 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래 그 단일화라는 게 시간이 좀 촉박하면 어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개혁을 원하는 도민들이 본선거에 경쟁력이 있는 저에게 표를 몰아주고 마지막에 단일화가 잘 타결될 수 있도록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숙자 후보는 이제 3자 대결 조사를 하자. 그리고 임준희 후보는 양자 대결 조사를 하자.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두 사람이서 단일화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임종식 교육감하고 다른 후보하고 같이 최종 경쟁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누구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 본선거에서 누구가 이길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지금 단계에서 세 사람이서 적합도 조사를 해서 거기서 1%, 2% 이기는 게 아무리 의미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응답률도 너무 낮고 그 1%가 최종적으로 임종식 교육감하고 대결해서 경쟁력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 이기는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쟁력이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예,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마숙자 후보와 임준희 후보 의견 차가 있는 건데 지난 이틀 동안 좀 진척된 사항이 좀 있습니까? 합의가 좀 예. 네,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 하자고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예. 여론조사 항목에 두 가지 다 포함하자고 제가 양보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실무적으로 여론조사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론조사 기간을 감안해서 빨리 협상을 하자고 3월 중순부터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마숙자 후보는 준비가 덜 됐다고 계속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지금 채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론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실무적으로 한 보름이 걸려요. 아, 보름이나 걸립니까? 여론조사 그렇습니다. 하는데? 왜냐하면은 여론조사에 필요한 그 안심번호를 선관위를 통해서 받습니다. 예. 그러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 안심번호를 받고 실무 추진하는 시간이 보름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그때 되면은 예비 후보가 아니고 본선거 본후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본후보 등록이 5월 며칠까지죠? 5월 12일부터입니다. 12일부터입니까? 등록이? 네네. 예. 그럼 시간상으로 정말 한 보름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어떡합니까? 지금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는데 단일화가 좀 지금 마지막 카드는 이제 두 후보가 서로 협의를 통해서 단일 후보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들었어요. 뭘 통해서 간다고요? 두 후보가 협상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네네. 근데 서로 양보를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이제 서로 협의를 해봐야겠죠. 예. 협의를 해보고 두 후보가 협의가 잘 진행이 되면은 이제 단일화로 가는 거고요. 예.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3자 구도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나만의 교육 철학은 이것이다. 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교육에서 지식이 다가 아니고 인성, 품성, 정서 함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성 함량과 학력 증진의 양축을 균형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부에서 유아교육 과정을 해봤습니다. 예. 그때 느낀 것이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유아들의 창의성도 기르고 인지 발달도 하고 사회성, 체력도 기를 수 있도록 유아교육에 비중을 두고 저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북이 아이 키우는데 최고가 되도록 하여 아이천국 경북교육을 꼭 만들겠습니다. 예. 아이천국 경북교육을 만들겠다. 자, 끝으로 우리 도민들, 유권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고 자란 경북의 아들로서 경북 도민들이 이번에 복석을 제대로 가려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구가 정말 교육감으로서 적합한지, 경북교육 정책을 잘 이끌어갈지, 누가 깨끗하고 청렴한 후보인지 알아보실 겁니다. 경북교육은 지금 대개혁을 해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경북교육이, 경북교육 행정이, 경북의 학생들이 왜 타시도보다 떨어져야 합니까? 경북의 아들, 교육정책 전문가, 큰 국가정책을 해본 저 임준희는 경북교육의 자존심을 지키고 경북교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행정고시 합격 후에 교육부 주요과장 청와대 선임 행정관, 그리고 대구, 경남에서 부교육감의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경력을 활용해서 경북교육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믿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준희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를 만나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드디어 확정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이제 현금 지원안과 함께 이제 소상공인, 이제 각종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예. 우선 소상공인 방역 지원 대상금은 이제 600만 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지난 2년간 업종별로 손실 규모에 따라 이제 좀 차등 지급하겠다라는 건데, 예. 이전 정부가 이제 일괄 지원했다면 지난 2년간 이제 업종별로 손실 규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보편적 지원으로 성격이 좀 바뀐 거죠. 예. 윤당선인 후보 시절에 이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제 600만 원 공약을 낸 바가 있는데 이걸 이제 준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원 대상이 그동안 한 320만 명 정도가 이제 지원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그동안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각지대까지 포함하게 돼서 한 550만여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이제 지원 대상과 금액에 대해서는 오늘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이제 인수위가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채무, 세금 부담, 금융 세제 지원안까지 여기다 이제 백신 피해자에 대한 이제 보상의 폭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 예. 어쨌든 이 추경안은 이 새 정부 출범일이 이제 다음 달 이제 12일이고요. 네. 추경안이 또 국회를 제출되고 또 국회를 통과하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야 이제 빨라야 5월 안에 지급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빨라야 5월 말쯤 실제적으로 이제 지급이 될 것 같다. 글쎄요, 제 기억이 잘못됐나요? 그 윤석열 당선인 공약이 1,000만 원 지급 아니었습니까? 그 1,000만 원 지급 안에는 예.
이제 이 올해 2차 소상공인 지원금 300만 원. 예.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제 100만 원. 여기다 이제 600만 원이 이제 추가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전체 합쳐서. 그래서 이제 공약 그대로 가는 거네요, 금액은. 그렇습니다. 예. 단 차등 지급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6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뭐 500, 400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하겠다는 거고. 자, 그나저나 지금 물가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분석을 많이 해 주셨는데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비율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향후 1년간 물가 전망을 의미하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있는데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1%까지 치솟았는데 이게 지난 2013년 4월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이제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세가 소비자들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될 품목을 봤더니 석유류 제품이 한 75%로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예. 농축수산물, 공공요금 등이 거론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좀 파격적인데요. 가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한 달 사이에 10포인트가 뛰었는데 그만큼 이제 이 대통령 선거 직전 거래 급감 속에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안정화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새 정부 들어서 부동산 규제가 좀 완화될 것이다. 뭐 개발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집값이 하향 안정보다는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아졌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물가, 특히나 이제 한국은행은 다음 달 올해 이제 수정 경제 전망을 내놓을 텐데요. 실제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3%대가 아닐 수도 있다.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동산 전망까지 부동산 값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많군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집값이 조금 꿈틀꿈틀하는 현상을 보이니까 그 부동산 규제 완화 같은 거 이것도 좀 속도를 늦춘다고 하죠. 지금 맞습니다. 인수위에서. 예. 일단 인수위가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출범 이후에 발표하겠다. 예. 시장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 물론 뭐 국토부 장관이나 경제부총리의 인사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서울 재건축 시장,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비롯해서 좀 호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걸 반영해서 발표 시점을 뒤로 미뤘습니다. 예. 자, 이렇게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환율까지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환율까지 오르면 또 인플레이션이 가중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5일째 올랐습니다. 예.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제 1270원을 넘어섰는데요. 아이고, 예. 그만큼 이제 원화 가치가 이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원달러 환율이 이제 1270원 선 넘어선 건 지난 2020년 3월 이후 25개월 만인데 왜 이처럼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느냐. 가장 큰 이유는 달러의 초강세입니다. 달러가 강해서. 여기다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중국 경기 둔화 우려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예. 특히 미국은 사실 1년 만에 최악의 물가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공격적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달러화 가치가 지금 5년 만에 최고 수준이고요. 예.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상하이, 베이징 일부 도시를 봉쇄하니까 경기 둔화 이러다 보니까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데요. 예. 원화도 위안화와 이제 동조하면서 하락하고 속도가 더 가빨라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과 같은 속도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오르게 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선을 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환율이 오르게 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하는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난달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 10년 만에 최고였는데요. 이번 달 물가 상승세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지표만 발표가 돼서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입 물가도 역시 따라서 올라가게 될 테고 그렇다 보면 또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을 할 테고 자, 이거 참 문제입니다.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번 정부 마지막으로 이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오늘 주재했다는 소식인데 여기에서도 역시 물가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만 이
시장은 꺾이지 않고 환율은 오히려 더 올랐는데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국 경제 3가지 과제로 부동산과 물가 안정,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통제하는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먹거리 투자를 꼽았습니다. 예. 경제 최대 현안은 역시 이제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와 이제 물가 안정이다라는 건데요. 예.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침공 사태가 이제 지속이 되고 있죠. 이런 만큼 대외 경제 안보 위험이 부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체계적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지적이고, 또 하나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큰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에 대한 회복 지원, 특히나 K자형 양극화의 어떤 상흔을 치워나기 위해서 다층적인 심도 높은 노력이 좀 절실하다라는 지적이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잠재 성장률 제고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아마 이제 한국판 뉴딜과 같은 미래 대비 이제 투자 정책도 차기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라는 건데요. 예. 3가지 모두 맞는 얘기인 건 맞지만 하나, 그 어느 하나 쉽지만은 않은 전수입니다. 그러네요. 예. 부동산과 물가 안정, 양극화 치유, 미래 투자 3가지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좀 현실화돼야 될 텐데 말이죠. 참 걱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재계순위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계순위 하면 일단은 삼성전자, 현대차, SK 이렇게 떠올리는데 자, 이 재계순위가 이게 변화가 좀 있었네요. 우리가 그동안은 삼성전자 다음에 현대차 바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삼성전자 다음에는 SK가 차지했다고요, 2위를. 그렇습니다. 현대차를 제치고 SK그룹이 재계 2위로 올라선 건데요.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이제 이 공시대상 기업 집단, 대기업 자료를 발표하는데 SK의 올해 자산 총액이 291조, 1년 만에 50조 넘게 자산이 불었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에 이어서 2위인데요. 3위로 밀려난 현대차의 시가총액은 257조 원인데 4위가 LG, 5위가 롯데였습니다. 네. 상위 5개 기업 집단의 내에서 순위가 바뀐 건 2010년 이후 12년 만인데 예. SK는 반도체 효과를 속속히 봤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랐죠. 매출이 늘었고요. 예. 여기다가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을 인수하면서 이 자산이 늘어난 것이 이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이렇게 됐군요. 그래서 재계순위는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순으로 바뀌었다는 거. 자,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두나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내 최초로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인 이 두나무가 이제 이 대기업 집단으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요. 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두나무는 고객 예측금만 이제 5조 8천억 원이 넘고요. 자산 총액이 10조 원을 넘었다는 겁니다. 예. 자, 이러면 대기업으로 집단으로 지정이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예. 이번 지정으로 두나무는 상호 출자도 금지되고요. 또 신규 순환 출자가 금지됩니다. 여기다 주요 공시 의무부터 지주회사 출자 제한하는 것까지 갖가지 이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예. 이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거래소가 지금 공정이라면 이제 이 중앙부처인데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 집단으로 인정한 만큼 소비자 피해, 특히나 이제 소비자 보호 대책도 마련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렇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되면 각종 규제라든지 제한, 의무 사항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대기업 집단 가는 게 좋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자산 가치를 굉장히 좀 이 5조 원 이하로 맞추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중소 중견 기업으로 남아 있으려는 이 경향이 있습니다. 예. 자,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 나눠야겠네요.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